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송영진 방송 아침 간추린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방송이 시작 전에 송영진 방송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쩍 그 사회 지도층들의 성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한번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소수자 혐오 논란으로 김성희 비서관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수자 혐오 논란을 빚은 김성희 그 대통령실의 그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요. 이 사람이 어제죠. 13일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그 말을 빌려보면 그 오후 대변인실의 명의를 알림을 통해서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 경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김 비서관에 대한 그 여론의 경질 목소리가 그동안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사회 단체를 비롯해서 소수자 단체 뿐만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더 그랬겠죠. 재발적인 격이겠죠,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지난 11일과 12일에 연달아 이제 또 이 김성희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또 올렸습니다. 비서관이 청와대의 허락 득도 없이 이제 그 해명글을 본인이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 대변인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조국이 그동안 한 일을 보면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제 과거 발언과 글들도 문제지만 이제 직접 대통령실에 이제 비서실 이런 것 또 대변인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놔두고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 초기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뜻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경질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청와대 그 비서관이 첫 번째 낙마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보직이 있었나, 이런 비서관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지금 비서관,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서 걸맞지 않는 발언들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 자극적으로. 이제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동성애는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수자 혐오 발언이죠. 지금은 뭐 평등사회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과 비교된다라면, 그렇죠?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위안부의 피해 보상 요구는 위안부들의 일제시대 때 그 위안부 피해 보상 요구는 이제 화대에 빗대어서 성매매라고 또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성매매의 행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고 이제 이 밖에도 그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 뭐 등의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명글들을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이 올려가지고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모양새는 자진 사퇴 형식을 빌었지만은 이거는 경질로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차관급, 문재인 정부란다. 이게 아직도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분노의 각인이 머릿속에서 아직도 떠나질 않네요. 그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인사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관급 추가 인사가 단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뭐 보훈처장에 박민식 보훈처장도 임명되었고, 뭐 그러한 그 차관급 인사가 어제도 단행이 되었는데, 자, 이제 무엇보다 그 어제 인사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여성 법무부 차관의 이노공,
이제 전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이었었죠. 이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역사상 여성 차관은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문제,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과는 중앙지검 시절에, 이제 발탁을 해서, 기용을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인연도 있지만은, 윤 대통령과는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아끼는 또 후배라고 합니다. 1969년생이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재직 시에 윤통이 이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직 시에 이제 발탁할 때부터 이제 인연이 된 건데, 1969년생이면 아직 젊고 또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고, 최초의 여성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성비위 소식을 또 이제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민주당이 연일 성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거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하다가 아마 문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또 최고의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정말 걸어다니는 성추행범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뒷배경, 뒷면을 보니까 정말 잔인하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증스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이 지금 느껴집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지금 이게 본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삼선 의원 박완주 성추행 문제로 제명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일전에 한번 보고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 박완주 의원이죠. 박완주 의원의 이 잔인한 2차 가해 문제, 이게 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이거 사실을 숨기려고 이제 보좌관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일명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자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자르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 제3자 대리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가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피해자가 반발하니까 직권 면직을 요구했겠죠. 직권 면제. 이제 그만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이게 여론화가 되기 전에 성추행을 한 여 직원을 멀리해서, 이제 하긴 여론으로부터 이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잘라내려고 한 거죠. 정말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 거의 짐승이죠. 자기가 성추행까지 해놓고, 어떤 것들은 수습을 할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무슨 고백을 해서 반성하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사과를 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자기만 살아나기 위해 국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정책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정도면 후한무치를 떠나서 짐승. 나는 다를 바가 없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국회 입법기관의 이러한 수장들이 계속 성추행, 성희롱, 성비위 이런 문제로 대한민국의 언론을 뒤덮는다는 게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성 문제에 관한 부분들은. 그러나 지도층들, 특히나 국회 입법기관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더러운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나와서는 굉장히 청교도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이런 게 정말 너무나 싫습니다. 후한무치의 어떤 극지다. 진짜 얼굴만 사람이지, 진짜 속에 숨어 있는 건 동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면수심 아니겠습니까? 거의 짐승이네요. 성인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원을 떠나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제 여러분들 또 성희롱 문제, 더불어민주당 문제인데, 일명 짤짤이, 딸딸이라고도 얘기하죠. 딸딸이라고 해서 성희롱을 해놓고 여성 보좌관들 앞이나
뭐 또 동료 국회의원들이죠. 누군지 아시죠? 일명 짤짤이 잘 아시죠? 이 최강욱 의원이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성희롱 의혹이 휩싸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 변태를 넘어선 거 아닌가요? 이 말 속에서 내뱉는 여성들한테 이렇게 비하를 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아닐까요? 무슨 성독착증 환자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여성 보좌진에게 외모를 품평했습니다. 외모를 품평하면서 이 품평은 상품만 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거의 동물 같은 애요. 이 비하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수사하였다는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악의적으로 느껴지는 날조라고 하는데 이제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밝혀지겠죠. 이제 전에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짤짤이 일명 그 딸딸이 사건 때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딸딸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좀 웃겨주려고 검수완박 이러한 그 회의 때문에 긴장되어 있고 피곤해서 자기가 웃기려고 짤짤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서 여성 그 보좌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사과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적이 없다. 발뺌부터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러한 사과를 그렇게 나중에 할 바에는 정말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좀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은 정말 근본적으로 되먹지 않은 인간 같아요. 조국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지 조국의 면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최강욱이 그죠? 3M 한 땡땡을 갖다가 한동훈이 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또 일명 이 짤짤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또 뭐 김남국이랑 같이 노는 김남국이는 또 어때요? 이모 교수를 이모하고 같이 저자에 올려놨다. 이렇게 국회 안에서 질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류가 이루고 있는 게 조국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쓰레기 양아치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안 되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빨리 퇴출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뭐 최강욱 사건도 조사 중인데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켜보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 사람을 뭐 이거 사건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구속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 얘는 뭐 일을 저질렀으면 무슨 수습을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버젓이 다니면서 검수완박이 어쩌고 사회 지도층인 양 행세를 하고 그 사람 표정과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출범, 지금 후에 전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윤석열 대통령 출범 후에 문재인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이 고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수. 자, 이제 대표적인 게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지시는 직권남용이다. 이 통계 조작 등에 관한 이런 것들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지금 권력형 비리 수사 의혹들이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는데, 또 월성 원전 1호기의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 정권에 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이 수사가 확대될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이재명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한 또 고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제 강제 수용되면서 원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익 계획에 따라서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고 진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뭐 3천억인가 4천억 정도의 땅값 보상밖에 안 해줬는데 이 화천대유라는 데는 진짜 천문학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2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하여튼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재명의 성남시에다가 당시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3천억의 손해를 유발했다면서 현재 또 이제 고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성남 그 원주민들 얼마나 분노가 크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밝혀지지 않았으면은 아직 이제 이것들이 또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수사를 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 중인 그 상황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얼마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얼마나 진행되고 있지? 다 자세히 모르잖아요.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그 검찰, 대검찰청 그 지역별로 제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은 서울 동북지검에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 있게 여러분, 들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건 서울 동북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선 원정 조기 폐쇄 의혹, 뭐 통계 조작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거는 대전지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사위 특혜 취업 의혹, 뭐 이상직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이상직은 이제 그 유죄를 선고받았지 않았습니까? 2년밖에 선고 안 받았는데 문재인 검찰에서 대선 자금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거는 문재인 사위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 자금까지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지검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데 500원 거기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 다음에 그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에 대한 사적 유용 의혹, 뭐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특히나 밝혀져야 될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조사하다가 완전한 기소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직위 해제시켜서 막 지방으로 자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완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청와대 울산 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문재인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고 지금 현재 그 황인하도 여기 개입되어 있고 송철호도 마찬가지고 이 울산시장 공작 선거는 그 국정농단의 바로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폐 중에 적폐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거를 완전히 근본인 이런 거를 뿌리채 흔들어버린, 뽑아버린 이게 지금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게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거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는 이러한 파렴치한 이 울산 시장 공작 선거 이것도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송영진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방송 시간에는 더 뜨겁고 화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송영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